평범한 저도 사업으로 돈을 버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묻습니다. 요즘 뭐 하길래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대답하긴 하지만 속으론 늘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바뀌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저는 특별한 사업가가 아닙니다. 부업까지 해서 7년째 작은 사업체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자영업자 중 10%만이 3년을 넘기고 그중 3%만이 작아도 수입을 얻는다고 하니 어쩌면 3%에 간당간당하게 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온라인 쇼핑몰에 올렸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문이 들어오면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 저는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을 세워야 가능했던 일을 이제 개인이 노트북 한 대로 할 수 있게 된 시대.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예전 같으면 사업을 한다는 건 거대한 일이었습니다. 공장을 세우고 사람을 고용하고 자본을 모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돌아가고 제품은 생산됩니다. 제가 직접 생산 라인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엔 중국 공장에서 제품을 사오며 배웠습니다. 아, 이렇게 제품이 만들어지는구나. 그 다음엔 이 부분만 좀 바꾸면 더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작은 생각이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고 공장은 그걸 시제품으로 만들어줍니다. 시제품은 하루 만에 완성되고 샘플 확인 후 바로 생산에 들어갑니다.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서 클릭 몇 번으로 하나의 상품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지금 제 브랜드는 매달 약 7천만 원의 매출을 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이 시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접근 액세스의 힘이 되는 시대. 공장이 아니라 네트워크가 생산을 대신하는 시대입니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제조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기계를 들여오려면 몇 천만 원이 필요했고 생산하려면 최소 수천 개 단위로 계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단 한 개의 시제품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민주화 그리고 생산의 분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자본이 있어야 기회를 잡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클릭할 수 있으면 누구나 기회를 잡는다로 바뀌었습니다. 공장이란 건 본래 대량 생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장이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실현해주는 도구로 바뀐 것입니다. AI가 디자인을 제안하고 3D 모델링 툴이 시제품을 만들고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이 공정을 자동화합니다. 공장은 더 이상 산업의 심장이 아니라 개인의 상상력을 실현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제 사업가라는 단어의 의미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회사를 세우고 직원이 있어야 사업가였지만 지금은 아이디어 하나로 브랜드를 만드는 개인이 그보다 더 큰 시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권력의 이동입니다. 산업시대에는 생산수단을 가진 소수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그 생산수단을 모두에게 나눠줬습니다. 유튜브는 방송국을 무너뜨렸고 스마트 스토어는 백화점을 대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하는 개인뿐입니다. 예전엔 기회를 잡는 법을 배워야 했다면 지금은 기회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 공장에 직접 주문을 넣는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심지어 AI 번역기가 모든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번역해줍니다. 한국에서 생산 지시를 내리면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어디서든 똑같은 품질로 납품됩니다. 이건 국경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상품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동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기술보다도 그걸 활용하는 관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본이 없어서, 나는 기술이 없어서, 나는 인맥이 없어서. 그런데 저는 경험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그건 이유가 아니라 변명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통찰, 자본이 아니라 실행입니다. 지금은 공장이 없어도 생산이 되고 사무실이 없어도 유통이 되고 직원이 없어도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문제는 그걸 시작할 의지가 있느냐 뿐입니다. 공장 없는 시대의 핵심은 자동화가 아니라 자유화입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가방을 만들고 싶다면 디자인은 AI에게 맡기고 샘플은 주문 생산 사이트에 맡기면 됩니다. 홍보는 SNS가 대신해줍니다. 판매는 스마트 스토어나 애쉬, 아마존이 처리합니다. 배송은 물류 플랫폼이 알아서 연결합니다. 그 어떤 것도 당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수익은 당신에게 남습니다. 이건 인간 역사상 처음으로 노동과 생산이 분리된 개인의 시대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년 전에 태어났다면 과연 지금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당시엔 수입도 제작도 유통도 벽이 너무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벽이 사라졌습니다. 누구나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공장과 연결됩니다. 그 덕분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매달 7천만 원의 매출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구조의 변화입니다. 산업 구조가 개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이 기계의 혁명이었다면 지금의 산업혁명은 접근의 혁명입니다. 자본이 아니라 접근권, 권력이 아니라 연결력. 공장 없는 시대는 결국 누가 더 많이 연결되는가의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의 시작점은 시도하는 용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군 일에 가장 돈 벌기 쉬운 시대. 그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기회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실행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뿐입니다. 공장은 더 이상 철과 시멘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공장은 클릭과 코드 실행과 연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건 자본이 아니라 의지의 톱니바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남은 건 단 하나의 질문입니다. 나는 이 시대를 소비자로 살 것인가, 생산자로 살 것인가? 공장 없는 시대, 누구나 생산자가 될 수 있는 시대. 이건 단순한 경제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역할의 진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실행하는 개인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국경이 아니라 인터넷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상품은 바다를 건너지 않고 데이터는 세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서울에서 만든 제품이 뉴욕, 파리, 도쿄의 소비자 손에 도착합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수출입이라 하면 무역회사, 세관, 운송비 같은 단어가 따라왔습니다. 그건 거대한 기업과 복잡한 절차의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노트북 하나로 개인이 세계를 상대로 거래합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작은 제품이 하루 만에 미국 고객에게 도착하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거리로 나뉘지 않는다. 오직 속도와 실행력으로 나뉜다. 한때 유통은 권력이었습니다. 백화점이 그 권력을 가졌고 대형마트가 그것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권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중심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물류센터는 화면 뒤에 숨었고 매장은 데이터베이스가 되었습니다. 상품은 소비자를 찾아가고 소비자는 더 이상 쇼핑몰로 가지 않습니다. 광고는 자동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잃고 배송은 클릭과 동시에 출발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건 유통의 해체이자 구조의 민주화입니다. 예전엔 팔려면 진열대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은 진열대가 아니라 노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 알고리즘을 움직이는 건 자본이 아니라 데이터 감각입니다. 예전에는 회사가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브랜드가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브랜드고 당신의 감성이 곧 디자인입니다. 팔리는 이유는 품질보다 이 사람의 철학이 마음에 들어서입니다. 예전에 소비자는 제품을 샀지만 지금의 소비자는 가치를 삽니다. 그래서 개인의 말 한마디, 사진 한 장이 거대한 광고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SNS는 이제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그건 세계 시장의 입구입니다. 누구나 팔 수 있고 누구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가 상품을 팔고 주부가 해외에 수출하고 학생이 브랜드를 만듭니다. 이건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는 시대가 아니라 누구나 시장 자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이 유통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흡수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오프라인 상권에 의존하던 시절, 한국은 이미 모바일 상권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침대에서도 사람들은 쇼핑을 합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경제 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이제 소비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자본이 없어도 시장을 가집니다. 과거의 사업가는 공장을 세웠지만 지금의 사업가는 트래픽을 설계합니다. 수출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직도 사람들은 거대한 컨테이너선과 세관 문서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출입은 API 연결로 이루어집니다. 애쉬, 아마존, 쇼피파이, 쿠팡, 네이버. 이 플랫폼들은 이제 새로운 항구입니다. 상품은 선박이 아니라 데이터 패킷으로 이동하고 결제는 송금이 아니라 코드 한 줄로 처리됩니다. 그 결과 누구나 글로벌 셀러가 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리한 변화가 아닙니다. 유통이라는 장벽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엔 팔 수 있는 사람과 팔 수 없는 사람이 구분되었지만 지금은 오직 시도하는 사람만이 구분됩니다. 저는 처음 해외 판매를 시작할 때 정말 단순한 방식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을 애쉬에 올렸습니다. 하루 만에 미국에서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국제 배송을 보낼 때 긴장했지만 며칠 후 고객의 리뷰를 보고 놀랐습니다. 뷰터펄, 퍼펙트 퀄러티.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무역이 아니다. 연결이다. 이전에는 수출입이라 불리던 과정이 이제는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니라 사람 간의 신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비자는 상품보다 사람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진심, 당신의 메시지가 곧 마케팅이 됩니다. 브랜드의 시대가 끝나고 인간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대기업의 광고보다 창업자의 진심 어린 한 문장이 더 멀리 갑니다. 이 제품을 만든 이유가 곧 광고가 됩니다. 이걸 쓰면 당신이 달라집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가 팔리는 시대. 사람은 상품보다 이야기에 반응합니다. 이건 기술이 만든 변화가 아니라 신뢰의 경제로의 복귀입니다. 한 세대 전까지만 해도 수출은 국가의 영역이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이 국가를 대신합니다. 당신이 올린 상품 하나가 한국의 문화, 디자인, 기술을 함께 전합니다. 한 개인의 감각이 곧 한 나라의 인식이 됩니다. 이제 한국의 경쟁력은 삼성이나 현대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개인 셀러, 디자이너, 창작자들이 국가 브랜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건 경제의 분권화이자 국가의 개인화입니다. 유통의 혁명은 결국 속도의 혁명입니다. 과거엔 정보가 느렸고 상품이 늦게 이동했습니다. 지금은 생각이 곧 행동이고 행동이 곧 유통입니다. 아침에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점심엔 디자인을 만들고 저녁엔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날엔 전 세계 소비자가 그걸 주문합니다. 이건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현재 시스템이 허락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유통을 기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빠를 때입니다. 유통의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속도는 점점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엔 상품을 만드는 사람이 부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상품을 연결하는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공장이 사라진 시대, 이제 남은 건 클릭입니다. 그 클릭이 당신의 공장이자 항구가 됩니다.
산업혁명은 기계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었고, 정보혁명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혁명은 속도를 가진 사람이 부자가 됩니다. 더 이상 대기업의 독점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진입장벽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 누가 먼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한 개인이 세계 시장과 직접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공장은 사라졌고 유통망은 데이터가 되었습니다. 이제 돈은 거리에서 벌리지 않습니다. 돈은 연결 속에서 벌립니다. 국경은 지도에서 사라졌고 시장 경계는 알고리즘이 정합니다. 이 시대의 무역상은 항구 대신 노트북을 열고 배 대신 클릭으로 세계를 오갑니다. 이건 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당신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때 세상을 움직인 것은 자본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장을 세울 수 있었고 자본이 있어야 사람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돈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본보다 강력한 무언가가 등장했습니다. 그것은 실행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비즈니스의 출발점은 자본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땅을 사고 기계를 사고 사람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은행의 대출 창구가 곧 기회의 문이었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평생 노동자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문은 사라졌습니다. 은행보다 빠른 자본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인터넷의 자본, 집단의 실행력, 네트워크의 에너지입니다. 자본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행은 가볍습니다. 자본은 허가를 기다리지만 실행은 버튼 하나로 시작됩니다. 과거의 사업가는 돈을 모았고 지금의 사업가는 속도를 모읍니다. 이제 자본은 사람을 고용하는 수단이 아니라 시간을 단축시키는 도구로 바뀌었습니다. 가장 부자가 된 사람들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빨리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전 세계에서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한 기업들이 거대 자본을 뛰어넘었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이 기업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빚을 내서 공장을 세운 게 아니라 실행으로 시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쿠팡은 빠른 배송이라는 실행으로 오프라인 유통의 질서를 깨뜨렸고 당근마켓은 중고거래라는 낡은 개념에 위치 기반이라는 실행을 더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자본이 만든 건 경쟁이었지만 실행이 만든 건 생태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시작을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시대의 진짜 벽은 자본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식은 무료로 열려있고 디자인은 AI가 도와주며 홍보는 SNS가 대신합니다. 이제 필요한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실행할 용기입니다. 시대는 이미 돈을 모으는 사람보다 지금 바로 시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거엔 돈이 있으면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실행하면 돈이 따라옵니다. 세상은 더 이상 예상 가능한 자본보다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털은 자금 계획보다 실행 속도를 봅니다. 이 팀은 빨리 움직이는가?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든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본보다 리듬을 평가합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공식이 아니라 현대 경제의 패러다임입니다. 실행이 곧 증거이고 증거가 곧 신뢰이고 신뢰가 곧 자본이 되는 구조. 즉 자본은 이제 결과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플랫폼의 힘은 돈이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였는가에 있습니다. 배미는 식당이 아니라 데이터를 모았고 스마트 스토어는 상품이 아니라 행동을 모았습니다. 실행이 반복되면 그건 데이터가 되고 그 데이터는 자본보다 강한 무기가 됩니다. 자본은 언젠가 고갈되지만 실행 데이터는 축적됩니다. 이건 바로 새로운 화폐입니다.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시대가 아니라 실행을 신뢰로 바꾸는 시대. 행동력이 곧 신용 등급이 되는 세상입니다. 이제 부의 정의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였지만 지금은 시도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사람이 부자입니다. 자본은 은행에 있지만 기회는 손끝에 있습니다.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실행 속도입니다. 시작하는 사람은 하루를 쓰지만 망설이는 사람은 평생을 잃습니다. 이제는 머뭇거림이 가장 비싼 손해입니다. 한국은 이 실행의 힘으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전쟁과 아무것도 없던 시대, 우린 자본 없이 산업화를 이뤘습니다. 돈이 없으니 안 된다가 아니라 없으니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린 노트북으로 공장을 돌렸고 누군가는 돈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린 실행으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셀러들, 그들은 자본의 후계자가 아니라 의지의 후손들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얼마 벌었는가 보다 무엇을 만들었는가를 봅니다. 자본은 한계가 있지만 창의력은 무한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쟁은 돈이 아니라 상상력의 속도전입니다. 실행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네트워크를 얻습니다. 그 네트워크가 신뢰를 낳고 그 신뢰가 자본을 불러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제학이 아니라 행동학의 시대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이미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 인터넷, 그리고 아이디어. 이 세 가지는 과거라면 몇억 원의 가치가 있었던 것들입니다. 이제 세상은 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 대신 시작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 시대의 진짜 자본가는 은행원이 아니라 실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무리 자본의 해체, 돈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기름이 없다고 차가 멈추는 게 아니라 시동을 걸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자본의 정의는 달라졌습니다. 돈은 줄 수 있지만 의지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경쟁력은 통장이 아니라 실행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행이 곧 자본을 불러오는 시대입니다. 이제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를 가지고 있나요? 가 아니라 무엇을 실행하고 있나요? 돈이 모든 걸 해결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은 실행이 돈을 만든다는 시대입니다. 공장이 사라졌고 유통이 해체되었으며 이제 자본까지 녹아내렸습니다. 남은 것은 단 하나, 실행하는 인간. 그 인간이 이 시대의 진짜 자본입니다.